네, 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첨보로입니다. 자, 우선 비트코인이 최근 3일간의 조정을 마치고 오늘 다시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전 전저점이기도 하고 강력한 매물대 구간에서 지지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미한 그런 반등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큰 악재가 하나 있었죠. 바로 이 미 법무부에서 이 다크웹 실크로드가 보유하고 있는 65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매각을 허가를 했습니다. 자, 65억 달러면 거의 10조 원에 육박하고 있죠. 굉장히 엄청난 자금이 시장의 매도 압력을 가중시킬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왔었는데, 자, 이런 실크로드 물량 매도 우려는 과장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압수 물량 역시 청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선 매각은 질서 있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또 지난 이 독일 정부에서도 이 5만 개 가량의 비트코인을 매도를 했었는데, 이 기간 동안 역시 매도세를 주도한 것은 시장의 물량이었을 뿐 독일이 하락을 주도하지는 않았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이 몰수된 비트코인은 거래소에서 직접 매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공개 경매를 통해서 매각이 진행이 되게 될 것이고, 또 트럼프도 이전부터 미국 정부는 비트코인을 매각해서는 안 된다. 자, 전략적인 비축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채택하겠다라고 이미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자, 앞으로 계속해서 정부 차원에서 매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우려 섞인 악재들은 좀 과장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런 소식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반등 랠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악재가 나올 것은 대부분 다 나왔습니다. 별다른 악재는 이제 없는 상황이고, 이제 트럼프가 1월 20일 집권을 하게 되면서 우리 코인시장은 정말 강력한 방향성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현재 이 미국뿐만이 아니고 이제 다양한 국가들에서 비트코인을 채택할 것이 지금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데, 자, 이미 그런 움직임들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만 비트코인을 보유하나 중국과 러시아에서도 이 비축카드를 만지작하고 있는 것이죠. 자, 최근 러시아 같은 경우도 국제무역에 암호화폐를 사용하겠다 크립토 무역을 공표를 했습니다. 자, 지난달 푸틴 대통령은 국제무역에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법안에 서명을 했고, 자, 그동안 이 러시아에서 채굴한 비트코인을 사용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에 더해서 중국 같은 경우도 홍콩을 앞세워서 외환준비금에 비트코인을 포함해야 된다. 스위스, 유럽에서도 연방총리가 중앙은행에 비트코인 보유 제한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이 암호화폐 패권 전쟁 속에서 이 많은 국가들이 계속해서 이제 달라들고 있는데, 자, 이런 모습들은 결국 글로벌 포모까지도 촉발을 시키게 될 것입니다. 자, 우선 포모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 상승하는 가운데 남들은 다 수익을 내고 있는데 아직 투자를 못한 투자자들이 나 혼자만 뒤처지는 것 같은 어떤 초조감, 두려움, 박탈감을 의미를 합니다. 자, 시장이 상승할수록 박탈감이 이제 극에 달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무지성으로 추격 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런 경험들은 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동안 우리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을 주도했던 것은 초반에는 개인들이었고, 그리고 이번에 작년 1월달 ETF가 출시가 되고 나서는 기관들이었었죠. 자, 그러나 이제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글로벌, 바로 이 국가 단위에서 이런 추격 매수세가 포모가 작용되면서 우리 코인시장의 방향성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조건들과 환경이 하나둘씩 갖춰져 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시장에 단기적인 악재가 나온 것은 우리가 오히려 좀 더 저가에 살 수 있는 절호의 매수 기회였구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최근 여러 가지 악재로 인해서 이렇게 조정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앞으로 강력한 상승을 위한 중요한 초석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런 조정 흐름에 우리가 절대 현혹되거나 털려서는 안 되신다고 말씀드리겠고, 또 리플도 이 가운데 현재 차트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에너지가 한 곳으로 모여 있기 때문에 이 상방이든 하방이든 어떻게든 폭발하게 되면서 명확한 방향성을 갖게 될 것이고요. 자, 현재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리플이 약 10달러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곧 취임을 하게 되는데, 자, 트럼프의 취임으로 인해서 우리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방향성이 이제 명확히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 리플도 이 판세가 완전히 뒤집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파급 효과를 일으키게 될 것인지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상단의 모바일 전용 링크,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하단의 PC 전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리플의 가격 조정과 반등 시나리오에 따라서 장기 목표 10달러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암호화폐 분석가 다크 디펜더는 리플이 현재 가격 조정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현재 4시간과 1일 차트 기준으로 조정이 끝나가고 있다. 주간과 월간 지표에서는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분석가 알리 마르티네즈는 리플의 매수 전략으로 두 가지 진입점을 제시했는데, 자, 첫 번째로는 2.05달러 지점의 상승 추세선, 그리고 두 번째는 2.5달러의 저항선을 돌파할 때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어느 진입점이든 리플의 장기 목표는 10달러라고 좀 덧붙였고, 또 암호화폐 분석가 미케블은 리플이 3달러를 돌파할 경우 역대 최고가를 향한 랠리가 시작될 수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미국 법무부의 이 65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매각 소식에도 불구하고 리플의 강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일단 기술적인 분석도 중요하지만, 자, 다가오는 1월 15일 드디어 SEC가 이제 마지막 항소 서류를 제출하게 되는데, 자,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우선 항소 서류를 이번에 이제 겐슬러도 먼저 투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항소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라면 이제 소송은 자연스럽게 철회가 되면서 종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베스트인데, 자, 또 하나는 이제 항소 서류를 제출하게 될 경우에 이 소송이 조금 더 지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 이런 실망감으로 인해서 이 단기 패닉셀이 나오면서 일부 급락 흐름이 전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리플의 방향성 너무나 명확히 정해져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현재 새로운 SEC 위원장 애킨셀이 리플의 고발을 처리하겠다. 자, 그동안 SEC가 리플을 상대로 고소 고발한 건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이제 트럼프가 집권을 하면서 이 트럼프 행정부가 판세를 바꿔주게 될 것입니다. 자, 최근에 트럼프와 이 갈링하우스 그리고 리플의 최고 법률 책임자 스튜어트 알디로트까지 해서 이 저녁 만찬을 좀 즐긴 사진을 트윗에 올렸는데, 자, 이로 인해서 우리 리플 투자자들의 기대감까지 함께 현재 급등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앞으로 이 트럼프의 행정부가 들어서는 순간 우리 리플도 이 기대감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멋진 슈팅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그에 따라 리플의 IPO 상장 가능성이 다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기업 가치도 1조 달러까지 넘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번 상장 논의는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더욱더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리플 같은 경우는 SEC와의 소송 등으로 인해서 이 규제 부담으로 IPO 계획을 보류했지만, 이제 상황 변화에 따라서 상장 가능성이 다시 재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래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리플의 커뮤니티 분석가 니츠 벅스는 리플이 보유한 XRP 토큰의 자산을 기준으로 평가 모델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는 세계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자산 평가 방식을 예로 들면서, 자, 리플이 XRP 토큰의 보유량의 3배의 가치로 거래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자, 이에 따르면 리플은 XRP 보유량과 사업 가치를 합쳐서 상장 시에는 주요 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될 것이고, 또 이런 구조는 리플이 시장에서 XRP 토큰을 매도할 필요성을 줄이고, 또 리플의 이 시장 성장과 기업 이익이 더욱 밀접하게 연관되게 한다라는 분석을 했습니다. 자, 이 매도할 필요성을 줄인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현재 리플 같은 경우는 매월 초마다 이 락업 해제를 하고 있죠. 자, 전체 1000억 개 중에서 약 10억 개를 매월 초마다 풀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리플 측에서는 기관에게 판매하면서 판매 대금으로 이제 사업 자금으로 쓰고 있다, 그리고 소송 비용 등으로 쓰고 있다라고 밝히긴 했지만, 이 전체 물량에서 10억 개면은 약 1%고 1년으로 따지면 12%나 엄청난 물량이 시장이 풀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공급량을 늘리게 되는 것은 결국 리플 토큰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락업 해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IPO와 그리고 ETF도 이제 곧 착수를 하게 될 것이고요. 또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도 리플은 거의 4천조 원에 육박하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리플은 여러 가지 호재로 인해서 정말 막대한 수익을 거두게 될 것이고, 이제 이 락업 해제 매도할 필요성을 이제 줄이게 되면서 이 락업되어 있는 물량 이 약 370억 개가 락업이 되어 있는데, 이 물량들은 이제 순차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결국
소각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소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불태워서 없앤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전체 1000억 개의 물량은 갈수록 줄어들게 되면서 리플 토큰의 희소 가치가 증가하고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게 되는 굉장히 강력한 대형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리플의 CTO도 이미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투자자가 원하면 사내 물량 소각도 가능하다. 자, 리플 보유자의 대다수가 규칙을 변경해서 회사가 보유한 리플의 물량 관리 방식, 바로 락업 해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의를 제기한다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투자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었고, 또 리플의 CEO도 소각 가능성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최근에 리플의 CTO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트윗을 하나 올렸죠. 바로 이 10배라는 사진을 트윗에 올리면서 커뮤니티가 떠들썩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바로 리플의 CTO가 이 에어드랍의 부작용 경고를 하면서 세금 문제 우려가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여기에도 소각 이슈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ETB 슈워츠는 이 에어드랍으로 수령한 리플과 같은 자산이 소득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수령 시점의 가치에 따라서 세금이 부과된다라고 언급했고, 자, 이런 규칙에 따라서 에어드랍된 자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사용자가 해당 자산을 사용하거나 보유만 하더라도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자, 새로운 토큰을 발행하는 대신에 기존 토큰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보상 방식을 제안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 토큰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방식이 어떤 것이냐? 바로 소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소각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공급량을 줄여주게 되면서 가치가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효과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CTO의 여러 가지 이런 발언들이 이 소각에 대한 그런 가능성, 이제 단서들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우리도 이 소각에 대한 가능성을 이제는 열어둬야 될 그런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 기사화가 되기 전에 우리가 미리미리 단 한 개라도 더욱더 많이 선점을 여러분께서도 꼭 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만 우리 투자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급등하는 건 아니죠. 계속 상승 조정을 반복하면서 방향성을 만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에 우리는 꼭 대비를 해줘야 되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비중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분은 제가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에 모두 녹여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유해 드릴 것이니까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텔레그램방 들어오신 분들께는 제가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주제로 해서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목차 내용 간단히 보시면 기본편부터 해서 보조지표, 심화편, 실전편, 주요 경제지표 등 우리가 투자하실 때 있어서 기본기를 이제 탄탄히 할 수 있는 내용들로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코인의 용어부터 이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차트 분석은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보조지표들을 어떻게 활용하면서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굉장히 세세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 하루 10분 정도만 꾸준히 보시다 보면은 그동안 차트에서 안 보이던 것들이 새롭게 보시게 될 거고, 우리가 매수 타점을 어디서 잡아야 되는지, 매도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 나가게 되실 겁니다. 네, 그렇게 나만의 노하우까지도 이제 생기시게 되실 거고요. 그리고 전문가들의 이제 조언도 많이 참조하시는데, 어떤 것을 기준 삼아서 근거를 삼아서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그 옥석도 충분히 가려낼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가장 좋은 부분, 긍정적인 부분을 우리가 최소한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투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익을 목표로 하지만 이 소중한 원금이죠. 이 고생해서 만들어낸 원금을 어떻게든 지켜내야 됩니다. 자, 그래야만 우리가 이 과정에 수익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마련인 거죠. 그래서 하루 10분 투자로 충분히 기본기를 탄탄히 할 수 있는 내역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모두 다 무료로 지금 제공해 드리고 있고, 모두 다 챙겨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 위주로 해서 계속해서 순환 펌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키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만 지금 급등 랠리가 펼쳐지고 있고요. 또 아직까지 바닥 구간에서 준비 중인 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코인들도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께 모두 다 추천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미리미리 들어오셔서 이런 종목들 추천 받아 보시고 앞으로 좀 재밌는 수익을 거둬가실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텔레그램 방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텔레그램 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첨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